여러분, 혹시 상할까봐 냉장고에 소중히 넣어뒀던 그 반찬이 사실은 가공육인 햄보다 발암물질을 5배나 더 뿜어내고 신장이 망가질 위험을 5배나 높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집밥이라 안심이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으니까 밖에서 사 먹는 식당 밥보다 훨씬 깨끗하고 건강할 거야 라고 굳게 믿으며 매일 식탁에 그 반찬들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굳건한 믿음이 무색하게도 우리가 정성껏 차린 그 밥상은 사실 우리 몸속 암세포에게 매일매일 영양가 넘치는 밥을 차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리제에는 나뜨 밥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을 소리 없이 찢어발기며 급격한 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유발하거나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음식이라고 하면 햄버거, 맵고 짠 라면, 기름에 튀긴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만 떠올리십니다. 사실 그런 음식들은 이미 다들 몸에 나쁜 걸 아시니까 스스로 경계하고 웬만하면 피하시잖아요. 드실 때도 건강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드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침묵의 살인마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 바로 우리 집 주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가족을 위해 정성껏 만들어서 냉장고에 고이 보관해둔 바로 그 반찬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가족들 건사하시느라 좋은 것 하나 제대로 못 드시고 남은 반찬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다음 날 또 꺼내 드시고 차가우면 다시 데워 드시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알뜰함과 가족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암을 키우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쩌다 특별한 날 한 번 먹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매일같이 밥상에 오르고 반복해서 먹었기 때문에 암세포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최고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몸집을 무럭무럭 키우고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신장 역시 매일같이 밀려드는 이 숨겨진 독소들을 어떻게든 걸러내느라 쉴 틈 없이 혹사당하며 서서히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필리를 틀고 있는 발암 및 신장 파괴 음식 3가지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왜 그 평범하고 친숙한 반찬들이 암세포를 키우는 훌륭한 먹이가 되는지, 왜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반대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음식은 무엇인지 전부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댓글란에 건강 혹은 신장 건강이라고 짧게 2단어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글귀가 오늘부터 내 몸을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는 첫 번째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은 제가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도 아주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밥상 혁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뼈아픈 현실이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새 집 건너 한 집에는 암 환자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결코 여러분께 겁을 주려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명절에 모이는 친척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아니면 자주 연락하는 지인 중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거나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일주일에 3번씩 힘들게 투석을 받는 분이 최소한 한 분쯤은 꼭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장투석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주 생소했지요. 암이나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면 정말 특별하게 운이 나쁘거나 심각한 가족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암과 신장병은 감기처럼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너무나 흔하고 익숙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입니다. 아침마다 텔레비전을 틀면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집집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두세 개씩은 다 챙겨 드십니다. 조금만 아파도 당장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병원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기 반찬 한 번 먹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영양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유기농 채소다, 무농약 쌀이다 하면서 식재료 하나를 고를 때도 꼼꼼하게 따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건강에 그토록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서 암 환자와 신장투석 환자는 과거보다 오히려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릴 내용과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암이나 신장 파괴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씨앗이라고 하면 밖에서 사 먹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인스턴트 가공식품, 기름에 튀긴 패스트푸드, 방부제와 화학 첨가물이 듬뿍 들어간 배달 음식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음식들이 몸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햄버거, 피자, 콜라 같은 음식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어쩌다 먹지, 연세 드신 분들은 입맛에 맞지도 않아서 잘 드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다들 철저하게 이런 음식들을 경계하고 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아예 의심조차 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곳, 굳게 믿고 안심했던 바로 그곳에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냉장고이며 우리가 매일 먹는 집밥 반찬들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조리했으니, 그리고 상하지 않게 차가운 냉장고에 잘 보관해 두었으니 100% 안전할 것이라는 그 맹신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냉장고만 믿고 며칠씩 묵혀두는 습관, 아깝다며 남은 찌개를 계속 끓여 먹는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 몸속에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차려낸 따뜻한 집밥이 하루 이틀 냉장고에 머물렀다 나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혈관을 병들게 하며 결국 암세포와 신장 파괴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집밥이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은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던 일상 속의 치명적인 음식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부터 그 무서운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냉장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첫 번째 치명적인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뒤 설탕이나 윤기가 흐르는 물엿으로 끈적하게 코팅한 전분 위주의 반찬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입맛이 없을 때 별미로 자주 만들어 드시는 매콤달콤한 떡볶이, 간장에 달짝지근하게 졸여낸 어묵볶음, 멸치와 함께 달게 볶아낸 각종 달콤한 조림 반찬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며칠씩 두고 먹기 좋아서 냉장고에 늘 떨어지지 않게 채워두시는 단골 반찬들이지요. 그런데 왜 이토록 평범하고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암세포를 살찌우는 독약이 되는 걸까요? 전분 함량이 매우 높은 식재료를 뜨거운 불 위에서 고온 조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순간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무시무시한 발암 가능 물질이 대량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프라이팬 바닥에 살짝 눌어붙은 부분,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진 부분일수록 이 독성 물질이 훨씬 더 짙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쇠가 공기 중에서 붉게 녹슬어 부서져 버리듯 하얀 전분이 고온을 만나 산화되면서 우리 세포를 병들게 하는 맹독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반찬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침샘을 자극하는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과 물엿이 듬뿍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전분과 설탕이 범벅이 된 이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평화롭고 잔잔하게 흘러가던 혈당이 마치 갑작스러운 폭우로 강둑이 무너져 내리는 대홍수처럼 순식간에 무섭게 치솟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피 속에 끈적한 당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뿜어내느라 완전히 녹초가 되고 온몸은 불덩이 같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암세포가 가장 열광하는 완벽한 뷔페가 차려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 속을 떠도는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뾰족한 당분 결정체들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 즉 모세혈관들을 무참히 찢고 핥히어 놓습니다. 한번 찢어지고 상처 입어 굳어버린 신장 여과망은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어쩌다 한번 조금 드시는 것은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하고 짭짤한 전분 반찬을 한가득 볶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매일 식사 때마다 밥상에 꺼내 드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차가워진 반찬을 다시 프라이팬에 데우는 과정에서 독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는 사이에 암세포에게는 매일매일 호화로운 만찬을 대접하고 콩팥에게는 매일매일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미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가족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정성껏 차렸던 밥상이 오히려 가족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깝고도 무서운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평범한 식습관 속에 이토록 치명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일상 속 잘못된 식습관들을 가장 먼저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겠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냉장고 속 두 번째 폭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장을 무참히 병들게 하고 암세포를 미소짓게 만드는 냉장고 속 음식은 바로 달콤한 양념에 재워 볶거나 튀긴 육류 반찬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매콤달콤한 제육볶음, 윤기가 흐르는 닭강정, 달짝지근한 간장갈비나 짭짤한 장조림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든든하게 먹어야 기운이 난다며 어르신들 기력 보충용으로 넉넉히 만들어 밀폐 용기에 담아두고 매일 밥상에 꺼내 드시곤 합니다. 이 음식들은 한번 만들어두면 며칠 동안 반찬 걱정을 덜어주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 자꾸만 손이 가는 효자 반찬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었던 그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반찬이 냉장고를 거쳐 식탁에 오르는 순간 우리 몸을 맹렬히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이 반찬이 원로, 이 반찬이 원로, 이 반찬이 원로. 조리 과정을 의학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단백질 덩어리인 고기에 설탕이나 물엿을 듬뿍 붓고 뜨거운 불 위에서 달달 볶거나 튀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기의 단백질과 끈적한 설탕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엉겨붙으면서 당독소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만성 염증 물질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당독소는 우리 혈관을 순식간에 늙고 병들게 만드는 악성 쓰레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신장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고기를 고온에서 달콤한 양념과 함께 조리할 경우 물에 삶는 방식에 비해 체내에 쌓이는 이 당독소 수치가 무려 5배나 솟구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피를 타고 도는 맹독성 당독소는
결국 찌꺼기 하수구인 신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5배나 짙은 당독소가 콩팥의 미세한 여과 필터망에 들러붙어 꽉 막힌 채 굳어버립니다. 부드러워야 할 신장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니 신장 기능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매일 먹는 반찬 하나 때문에 만성 신부전의 네스로 빠지게 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굳어버린 신장은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살리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포도당보다도 과당, 즉 설탕이 내는 단맛을 훨씬 더 열광적으로 좋아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이 단맛을 빨아들이며 세포 분열을 무섭게 가속화시킵니다. 당독소가 만들어 놓은 전신염증이라는 밭에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설탕이라는 최고급 비료를 밥상 위에서 듬뿍 뿌려주는 셈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게 암세포를 키워내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한 날 외식으로 드시는 것은 간이 해독하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 매일 밥상에 오르는 기본 밑반찬이 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열고 닫는 냉장고 문 뒤에 이런 끔찍한 위험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본인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몸속 장기들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밥투정 없이 맛있게 넘기기 위해 꺼내 먹은 반찬 때문에 여러분의 콩팥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주방에 있는 냉장고 안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차가운 냉장고 안에도 며칠 전에 만들어둔 달콤하고 짭짤하게 졸여낸 고기 반찬이나 붉은 양념육이 통에 담겨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있다. 지금은 하나도 없다면 없다고 아래 영상 댓글란에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만의 냉장고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며 댓글로 적어보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평생의 잘못된 식습관을 뒤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과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기적은 이 작은 확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오늘 영상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것은 물론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일부러 챙겨 드시는 건강식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냉장고나 찬장에 오래 보관된 견과류와 곡물 반찬입니다. 땅콩,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신선할 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영양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관 방법과 기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에 좋은 견과류를 설탕이나 간장에 달콤하게 졸여 반찬으로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몇 주씩, 길게는 한 달 넘게 꺼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바로 이때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무서운 비극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견과류가 공기와 접촉하며 시작되는 산패는 기름이 변질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아플라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맹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팔팔 끓여도 고온에서 가열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불사의 독소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간암을 유발하는 핵심 물질로 전 세계 의학계가 경고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산패된 견과류에서 나오는 독소의 발암 위험도가 우리가 평소 그토록 무서워하는 가공육인 햄보다 무려 5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햄은 몸에 나쁘다고 자식들에게도 못 먹게 하면서 오래된 견과류는 건강식이라며 아까워하지 않고 매일 챙겨 먹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 몸을 안쪽에서부터 처참하게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우리 몸의 거대한 해독 공장인 간이 이 강력한 독소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독성 노폐물과 찌꺼기가 고스란히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간이라는 방어선이 뚫리면
신장이 이 독소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신장의 아주 세밀한 필터망에 이 끈적한 독성 지방 성분들이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은 독소를 감당하지 못해 평소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기능을 잃으며 서서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게 됩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산패라는 무서운 화학 반응은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도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맛도 달콤해서 모를 뿐입니다. 오래된 견과류 조림이나 특유의 쩐내가 나는 잡곡을 아깝다고 끝까지 드시는 것은 매일 아침 암세포에게는 성장을 폭발적으로 촉진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선물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그 따뜻하고 선에 가득한 식습관이 오히려 본인의 생명을 단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병실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신선하지 않은 견과류는 결코 건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을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대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슴 아픈 진실은 여기까지 하고 이 무서운 절망의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희망의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려내어 활기찬 노후를 선물할 기적 같은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평범하고 익숙한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키우고 신장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해결책도 비로소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할 사실은 암이나 만성신부전 같은 중증 질환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상이었던 우리 몸의 세포가 전암 단계의 세포가 되고 그것이 초기암을 거쳐 중기, 그리고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으로 진행되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20년, 길게는 30년에 걸친 아주 길고 조용한 인고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이 간절하게 보내온 구조 신호를 우리가 무심코 무시해왔던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비극입니다. 그 신호의 핵심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불꽃인 만성염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탕 가득한 볶음 반찬과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들이 우리 입을 즐겁게 할 때마다 혈당은 무섭게 치솟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우리 몸은 거대한 염증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만성 염증 상태가 10년, 20년 지속되면 건강했던 세포는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고 손상된 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유전자 오류가 발생합니다. 마치 수십 년 된 낡고 고장난 복사기가 자꾸만 글자가 뭉개진 이상한 결과물을 찍어내듯 세월 속에 쌓인 작은 복사 오류들이 결국 암세포라는 통제 불가능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암세포가 무섭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포벽을 만들 재료가 끊임없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다고 믿었던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과 변질된 지방입니다. 우리가 기운을 내려고 고기를 열심히 먹는 동안 안타깝게도 암세포 역시 그 풍부한 재료를 공급받아 기운을 차리고 몸집을 불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청소하고 치유하는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라는 위대한 정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손상된 세포 쓰레기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재생하는 이 시스템은 오직 우리가 먹는 것을 멈추고 배가 고픈 공복 상태일 때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삼시세끼도 모자라 달콤한 간식과 기름진 야식까지 챙겨 먹으며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칠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풍요의 병이 바로 암과 신장 파괴의 실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동안의 식습관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병의 원인을 명확히 알면 치료와 예방의 길도 보이는 법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설명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건강한 삶을 향한 강한 의지를 일깨워 주었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한 번이 저에게는 가장 큰 용기가 되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족을 암과 신장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멈추지 않고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서운 질병의 사슬을 단숨에 끊어낼 수 있는 유전과 생활 습관의 놀라운 반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냉장고 속의 위험한 음식들과 우리 몸의 병든 메커니즘에 대해 듣고 나니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무겁고 어두운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대체 암이나 신장병은 왜 나한테 온 걸까요? 혹시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없는 유전 때문은 아닐까요? 라는 걱정 말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암 환자가 계시거나 평생 신장병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다면 나도 언젠가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매일 밤 잠자리를 뒤척이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전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마치 바꿀 수 없는 가혹한 운명처럼 무겁게 들리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평생 그 두려움에 갇혀 지내온 여러분께 어두운 터널 끝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과학적인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통계 수치를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현대의학이 밝혀낸 암 발생 원인 중에서 우리가 타고난 순수한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유전자만의 영향은 고작 전체의 5%에서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에서 95%에 달하는 압도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생활 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입으로 넣는 음식과 식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 가족 안에 암 환자가 많거나 다 같이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일까요? 그것은 피를 나눈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짜게 조리하면 가족 모두가 짜게 먹고 아버지가 달콤한 고기 반찬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그 맛에 길들여집니다. 같은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공유하고 식후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같은 생활 패턴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높아지는 것이지 결코 유전자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일까요? 타고난 유전자는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먹을지, 식사 후에 무엇을 할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놀라운 분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결국 나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는 연구 분야입니다. 아무리 나쁜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내가 올바른 음식을 먹고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그 암 유전자의 스위치는 평생 꺼진 상태로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나이가 벌써 60인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생명력과 놀라운 회복력을 품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며 식단을 바꾸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빠른 때이며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유전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생명의 공식을 다시 쓰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거운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몸속의 암세포를 굶겨 죽이며 망가진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할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기적의 식단, 그 위대한 첫 번째 비결을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던 암과 신장병에 대한 공포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몸속의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지칠 대로 지쳐서 딱딱하게 굳어가던 신장을 다시 활기차게 뛰게 할 기적 같은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단순히 타고난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엇을 선택해서 먹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시 재건되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의 핵심은 가슴 속의 흉선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면역 세포의 무려 7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장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깨끗하게 살아나야 독소가 걸러지고 신장도 비로소 쉴 수 있으며 암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30가지 이상의 채소를 골고루 섞어 만든 야채 주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두 가지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과일 주스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 주스는 오히려 혈당을 올려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는 우리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채소마다 껍질과 뿌리에 붙어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조금씩이라도 섭취하면 장 속에는 수천 종의 유익균이 촘촘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장내 세균이 다양해질수록 우리 몸의 정예 군대인 면역세포는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고 암세포가 감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깨끗하고 강인한 체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직접 장을 봐서 갈아 드시기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저온 건조된 분말 형태라도 꼭 챙겨 드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장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식품,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콩이 발효되는 신비로운 과정에서 나토키나제와 이소플라본 그리고 수억 마리의 살아있는 천연 유산균이 만들어지는 면역의 보고입니다. 권위 있는 연구들에 따르면 청국장은 우리 몸의 자생적인 면역력을 50% 이상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지키셔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팔팔 끓여서 드시면 그 귀한 유익균들이 뜨거운 열기에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청국장 찌개를 끓이실 때는 양념용으로 반은 먼저 넣고 끓이시되 나머지 반은 불을 완전히 끈 뒤에 마지막에 풀어서 살아있는 생균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균들이 장까지 무사히 도달해 면역 폭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걱정되어 꺼려지신다면 요즘 나오는 냄새 없는 청국장 가루를 요구르트나 두유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것도 아주 영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짜낸 들기름입니다. 이것은 특히 신장을 살리는 데 있어 천하무적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수조 개의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은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소에 어떤 기름을 먹느냐에 따라 이 세포막의 건강 상태가 결정됩니다. 설탕이 가득한 음식을 즐겨 먹어 딱딱하게 병들고 굳어버린 세포막은 산소를 세포 안으로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탁한 환경은 암세포가 가장 열광하며 번식하는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들기름의 압도적으로 풍부한 오메가3 성분은 딱딱해진 세포막을 다시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 산소가 세포 속으로 콸콸 들어오게 돕습니다.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는 깨끗한 세포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멸하게 됩니다. 단, 들기름은 절대로 가열해서 요리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열이 가해지는 순간 오메가3은 즉시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독소로 변질됩니다.
반드시 나물을 무칠 때 넣거나 된장국을 다 끓이고 나서 식탁에 올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숟가락 똑 떨어뜨려 드십시오. 들기름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오메가3의 양은 비싼 연어 한 토막을 먹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항암 및 신장 보호 효과를 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식단에 꼭 올리십시오. 장내 세균을 풍성하게 살리고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올리며 세포막을 부드럽게 지켜내는 이 작은 식단의 변화가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깊게 숨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넣어주는 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기적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암세포를 굶기고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나 보약을 먹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을 바꾸는 5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비용이 단 1원도 들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여러분의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고 암과 신장병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사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밥 한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 먹는 것이 익숙하지만 오늘부터는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식사 시작 후 5분 동안 충분히 먼저 섭취하면 우리 위장 속에 촘촘한 그물망 같은 섬유질 융단이 깔리게 됩니다. 그 뒤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섬유질들이 당분이 혈액 속으로 급격히 쏟아지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순서의 변화 하나가 신장을 파괴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고 췌장을 편안하게 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식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소파에 눕거나 앉는 것은 암세포에게 자, 이제 혈당 잔치를 시작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식후에 바로 몸을 움직여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면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근육이 가장 먼저 흡수하여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암세포가 먹고 자랄 혈당을 우리 근육이 가로채는 셈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뛰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듯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놀랍도록 안정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식과 과식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췌장과 신장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장기들은 밤새도록 소화효소를 만들고 독소를 걸러내느라 혹사당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반드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고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과감하게 숟가락을 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식은 장수의 지름길이자 암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토파지 시스템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몸이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청소하고 암세포의 싹을 잘라내는 이 위대한 정화작용은 오직 배가 고픈 공복 상태에서만 일어납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셨다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물 이외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 14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기적의 공장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지만 적응이 되면 아침마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5번째는 마음의 독소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장기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는 곧 산소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며 산소가 부족한 환경은 암세포가 가장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걱정과 불안을 현관문 밖에 신발장 위에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집 안에서는 오직 평온함과 웃음만 가득하게 하십시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혈관을 넓히고 세포에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여 암세포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암세포가 은밀하게 자라나거나 신장이 처참하게 망가질 때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려달라는 마지막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려니 혹은 잠깐 무리해서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며 무심코 넘기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노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전조 증상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아주 냉정하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몸이 보내는 절박한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는데도 속이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한 증상이 가시지 않는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암이나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췌장암의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이유 없는 허리 통증과 어깨 죽지의 묵직한 통증입니다.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를 붙이거나 물리치료를 받아도 전혀 차도가 없다면 그것은 내부 장기의 염증이 신경을 타고 등 뒤로 전달되는 투사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신장이 위치한 옆구리와 허리 뒤쪽이 뻐근하게 아프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심각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3번째는 단기간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체중 변화입니다.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 사이에 4kg에서 5kg 이상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 이는 암세포가 여러분이 섭취하는 영양분을 가로채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4번째는 대변과 소변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대변이 뱀처럼 가늘어지거나 색깔이 검게 변하고 소변에 유독 거품이 많이 생겨서 변기물을 내려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의 여과 필터가 망가져 귀한 단백질이 몸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5번째는 손발이나 눈 주위가 아침마다 심하게 붓는 부종입니다. 신장이 체액 조절 능력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눈동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현상과 며칠을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무기력증입니다. 이것은 간과 신장이 독소로 가득 차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셨을 때 단순한 혈액 검사나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초기 암이나 미세한 신장 손상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음파는 장기에 가려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작은 종양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뚜렷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정밀 CT 촬영을 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고 강하게 요청하십시오.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될 확률이 50%가 넘지만 증상을 방치하여 말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2.4%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명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에이, 설마 내가 암이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것이 100명의 명의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낼 최종 결론과 실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건강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와 최신 영양학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냉장고 속에 숨어 우리를 암과 신부전에 물로밀어 넣었던 세 가지 치명적인 음식부터 우리 몸의 면역을 다시 깨우고 콩팥을 살려낼 기적 같은 식단과 습관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아까워서 챙겨 먹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금 아프고 무거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은 건강에 있어서는 틀린 말입니다. 아는 것이 곧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고온에서 전분과 설탕을 섞어 볶은 반찬, 당독소가 5배나 높은 달콤한 고기조림, 그리고 건강식인 줄 알았지만 산패되어 아플라톡신을 뿜어내는 오래된 견과류. 이 세 가지만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과 냉장고에서 치워버려도 여러분은 이미 암과 신장병이라는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절반 이상 벗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30가지 채소가 담긴 물, 살아있는 균이 가득한 청국장, 그리고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들기름으로 채워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넣어준 생명의 에너지는 반드시 혈관을 맑게 하고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하는 건강의 기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암은 정복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신장병 또한 한 번 걸리면 무조건 투석을 해야 하는 끝이 정해진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60살, 70살, 80살이 되어도 우리가 올바른 재료를 공급해주고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만 준다면 언제든 다시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굴레에 갇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에서 매일 일어나는 식단의 선택과 식후 20분의 산책이 여러분의 유전자 지도를 다시 쓰고 생명을 연장하는 위대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래, 좋은 내용이네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오래된 견과류 조림 하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고기보다 채소를 먼저 집어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의 생사 갈림길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활기차게 공원을 산책하고 웃으며 식사하는 그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댓글란에 건강 혹은 고맙습니다라고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짧은 소감이 제가 더 나은 정보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암과 신장병으로 걱정하시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사시는 그날까지 가장 정직하고 과학적인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꼭 건강하십시오.